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비가 이제 보슬보슬 와서 다리 밑에서 약하게 흐르는 냇물을 배경으로 해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최병천, 이준석, 이재명의 장난에 속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그 유튜브 방송 그리고 지상파 종평을 보셔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최병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요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랑비 전법으로 하루에 1점씩 이렇게 올려서 점수를 따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는 감나무 전법,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잎을 버리고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엊그제는 국민의힘이 167석, 170석 이래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중무진하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여기에 많이 현혹이 돼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태국 FM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세훈이하고 한명숙이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하면 여론조사 발표가 그 선거 일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기 전날까지 그 여론조사 조사는 하는데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발표를 못합니다. 그때의 마지막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오세훈이가 51.2%, 한명수가 28.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차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 오세훈이가 많은 차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마지막 기간에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표 결과를 보니까 0.6% 차이로 오세훈이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때 노회찬이가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이가 중간에 그만두었으면은 한명숙이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영이 최선을 다해서 결집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는 제 태국 FM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 적게 나온 게 7%, 많이 나온 게 13%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3월 6일 날인가요? 김만배하고 신앙님이하고 무슨 조우양이 커피 관계 그런 게 이제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안철수가 합당을 함으로 해서 6일 날 그렇게 퍼뜨리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국가의 돈을 통해서 그 신앙님이하고 김만배하고 그 조작한 것을 그냥 국가 돈을 이용해서 많은 곳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개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1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유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사주 관상 사주 팔자를 보는 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176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이 옥새 나르새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5군데를 지금 현재 그 후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23석 122석 했지 않습니까?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최병천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자유우파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선거에 선거 투표하러를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표 안 찍어도 뭐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병천이가 갖는 이런 것에 절대 자유우파 국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준석이에 관한 것은, 이준석이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손학규하고 같이 했을 때 손학규를 면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고약한 아이죠. 그리고 유승민이하고도 같이 했는데, 유승민도 이번에 이준석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이를 안다 그 말이죠. 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뭐 3번 가출하고 강서 그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를 무슨 비단 주머니 3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15%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내가 나가서 한 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론조사가 오세훈이하고 한명숙이하고 그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20% 차이 났는데 개표를 하니까 0.6%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이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경기도지사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석이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입당을 시켜서 김은혜하고 경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용석이가 무소속이고 김은혜가 이제 저긴데 무소속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당이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0. 몇 프로 차이로 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용석이를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해가지고 김은혜하고 경선을 해서 김은혜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서 김동연이하고 이렇게 맞붙었으면은 강용석이가 무소속으로 나오질 않았으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그 이준석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번에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온 세작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또 이제 그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냥 그 이낙연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막 그냥 이전 투구하지 않습니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정치 현장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식 공천.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무슨 그 고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고발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조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온 게 그 민영배가 있는 그 광산을에 송정리에 제가 그 한평군 한평군입니다. 제가 해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광산이면은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깝거든요. 거기에 지금 4사람이 나왔는데 경선을 붙이는데 민영배가 제일 많고 2번, 3번, 4번
그런데 2등하고 3등은 빼버리고 4등하고 경선을 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냐,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번을 통해서 이재명이도 이 땅에서 완전히 정치판에서 발을 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병천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자유우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뭐 170석이다 200석이다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자유파 국민들께서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말을 바꿀지 계약 그 발표를 같이 합의해 놓고도 뒤집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광주 5.18에서 그 4가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드시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반드시 한 표의 신성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난 그 2월 7일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발언, 그리고 기자 6명하고 전부 6대 0으로 완성을 하고, 또 플로어에서 3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부정선거에 관한 내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 투표 관리관이 본 투표 날에는 찍는데 왜 사전거성을 하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걸려고 하는데 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하면서 쭉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날은 하면서 사전 투표날에는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사전 투표날에는 가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고집을 누리고 있는데, 박용빈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총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최인규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으려면은 분명하게 모든 곳에는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약하게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김용빈인가요? 이 사람 정신 바짝 차려서 반드시, 그것도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도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을 찍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투표용지를, 물론 도장을 찍어도 그거를 인쇄해 가지고 집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번거로워서 안 되죠. 그러나 인쇄를 해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에서 10월 10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3군데서 11명을 뽑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체에서 합의한 해커 한 사람을, 하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해커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서버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발표하기를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사람 했는데 100사람 했다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이 남은 기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최대한 여기 선관위를 압박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압박을 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민주연구원 전 부원연구원은 최병천이, 그리고 이준석이, 그리고 이재명의 잘못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